이번 강의는 뭐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느냐. 정확히 풀어야죠. 그다음에 빨리 풀어야죠. 그렇죠?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. 우리 목표가 이거니까 그걸 위해서 강의를 진행한다. 거기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번 족보 책도 많이 다 바뀌었어요. 거의 많이 상당히 특히 기본권 쪽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또 저도 20년 강의 정도 했는데 이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아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가지고 좀 정리도 많이 해놨어요. 그거 보면 좀 빨리 풀 수가 있어요.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뭐 강의 시간에 알려줬던 것도 꽤 있긴 한데 최근에 개발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. 한 100가지는 넘는다 진짜. 응?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줄 테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문제 푸는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. 응? 근데 뭐 수험생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. 뭐 알려주면 뭐예요, 그죠? 시험장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수험생이니까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. 훈련, 문제 푸는 훈련. 이건 안 돼. 정확하게 늦게 이건 안 돼, 절대. 이건 아니에요, 그렇죠? 천천히 늦게 푼다, 정확하게 푼다 이건 아니고 빨리 풀 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찾아야 돼. 스스로. 이게 스스로의 과제입니다. 이거는 스스로. 그날 배운 문제가 대체제랑 뭐 200여 문제 가까이 되면 꼭 오해도 가시고 집에 가기 전에 저기 밖에다 저기 행정법 수험생들이 쓴 거 있죠? 그 양식과 똑같은 거 붙여놓고 가기 전에 사인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꼭 점수는 100점 이해는 없어. 100점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아침 모의고사는 내가 100점 못 맞으면 불합격한다.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지. 뭐 하나 틀리면 이런 생각하지 마라. 하나 틀리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 틀리면 무조건 떨어진다.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춰야 돼요. 뭐 여기서 뭐 다 못 맞히면 다 맞힐 기회가 없다. 남들 다 100점 맞는데 자기만 95점 맞으면 그것도 안 돼.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것인지 계속 고민도 하시고 간단해. 내 생각에는 오해독 하시면 돼요. 오해독하고 좀 암기하면 돼요. 오해독하고 계속 틀렸던 것들은 암기하시고 오늘 강의 들었잖아?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알게 되는 것은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. 오늘 강의 들어서 아 저거구나. 뭐 좀 이따 오후에 문제를 푼다든지 그것도 알겠죠. 뭐 아는 게 꽤 있겠죠. 그죠? 강의 들었잖아. 그렇지?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이때 확인해 봐야 돼. 1월 달에 확인해 봐야 돼. 확인해서 그때 보자마자 답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거고 이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. 지금 안다고 해서 시험장 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지금 어느 기준으로 안다고 해서 시험장 기준으로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. 그렇죠? 한 달 후에 다시 2달 후에 또 점검을 해야 돼요. 이게 어떤 계기로 알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내 진짜 아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그렇죠? 그건 지금 기준으로 알 수가 없다. 그렇죠? 2달이나 이때 지나봐야 알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그 다음 텀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뭐 이제 4월이라든지 뭐죠? 3월이라든지 그때 맞추면 문제가 없어. 1번이. 그렇죠? 그때 맞추면 뭐 그때는 이제 1회독으로 끝나시면 되겠고 이것도 그때 가서 1회독으로 끝나시면 돼요. 이런 거 해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때도 틀렸다. 그럼 해설을 공부해야 돼. 2번을 또 틀렸다 이게요. 그렇죠? 1월이나 3월에 또 틀렸다. 또 애매하다. 그럼 이거는 이제 해설을 공부해야 돼. 해설을 공부한다는 게 기본서를 찾아볼 수도 있고 뭐 해설 아래에 달린 것도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때가 더 틀리면 이거는 해설을 공부 이때 좀 하세요. 비교도 하시고 기본서도 찾아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. 그럼 오드를 쳐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정 안 되면 오드를 쳐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시험장 가기 전날에 보고 가면 되지. 간단한 거죠. 근데 개수가 많으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다음 텀이 돌아오면 한 10회독 정도 된 상태에서
이 기출이 한 10회독 정도 된 상태에서 오답 노트를 만들면 돼요. 그때가 더 애매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답 노트를 정 안 되면 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잘 따라서 하시고, 이게 뭐 혼자만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. 나 가지고는 안 돼.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된다. 그래서 뭐 강의 내용이 뭐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아요. 뭐 자세히 할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실제 문제를 푸는 훈련도 시킬 테고 강의 시간에 오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답을 빨리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뭐 토론 비슷한 것도 한번 해보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.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은 또 옛날 점수를 벗어나지 못한다. 아, 맞아. 내가 어제 신문기사 하나 내가 가지려다가 말았는데, 이번 수능 끝나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.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. 공부 잘하는 애들, 또 교수들, 작년에 뭐 좀 명문대 갔던 애들, 이런 애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수능 결론이 뭔지 아세요? 첫 번째 타이틀이 내가 계속 말했던 거야.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.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한다.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지 이게 점수가 잘 나오지 방법이 없다. 그 아래 어떤 영어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. 아주 영어 잘하는 애가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. 이게 실력과 무관하다 그렇죠. 영어 실력과 무관하다는 게.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영어 실력과 무관하다 그렇죠. 오히려 문제 푸는 훈련을 많이 하는 애가 훨씬 더 유리하다. 이 객관식의 단점이에요. 실력대로 비례의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. 객관식은. 이게 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수험생들이 다시 여기 들어서 또 까먹는 거야. 근데 수능 이번에 끝나고 나왔더니 내내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. 문제 난이도 조절 못한다 또 나왔잖아요. 이번 국어. 국어 이제 만유인력 법칙도 나오고 막 그죠? 나왔더라고.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웃겨요. 그것도 매년 있는 일이야. 작년에도 그랬어요. 작년에는 이제 국제경제학. 작년에 국제경제학 그 오버시팅 문제가 뭐 고등학교 애들이 풀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게. 그래서 한국은행 그 당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풀어보면 우리도 못 풀겠다.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. 우리 작년에 그 신문에 풀린 기자 있었어요. 근데 올해 또 실렸어. 올해는 과학 쪽에서. 매년 있는 일이야 그냥 내보면. 그게 내년에 안 그럴 거 아니야. 내년도 그렇습니다. 수능처럼 국민의 관심사가 많고 돈도 엄청 투입이 되고 인력도 투입이 된 문제도 그래요. 공부 문제도 똑같아요. 똑같다 그렇죠. 달라질 역사 옛날 사시도 똑같아요. 보면 똑같아. 사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도 계속 지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그 다음 년에 하면 똑같고 사시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교정이 안 됐어요. 우리는 그 교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옛날에 행안부가 출제하다가 법무부로 이관됐었어요. 한 2000년 초반에 중반인가에 이관되면서 후반인가? 그때 이관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유형이 달라지겠구나. 그리고 법무부니까 검사 애들도 많고 사시 경험 있는 애들 많으니까 문제 유형이 달라지고 진짜 제대로 나오겠구나. 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일본 그 사시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입수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일본 사시 문제 형태로 그리고 연구도 하고 몇몇 교수들 형법의 고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도 그런 문제집을 냈고 그 다음에 신림동 선생들도 일본에 가서 책을 많이 사왔어요. 그래서 일본 전공자들 불러가지고 번역도 시켜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 그랬죠. 끝까지 그게 실패했어요. 그게 그렇게 된 적이 없다.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. 우리가 연구한 문제가 나오질 않아.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.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그게 안 돼. 이 객관식의 함정이에요. 객관식 가지고 진짜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를 못 합니다. 그렇죠? 수능이 안 된다니까. 수능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이 다들 하는 말이 공통이 하나면 이게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수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되면 실력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좀 바꾸면 이게 쉬워져요. 그래서 좀 관점을 좀 바꾸시고 정말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돼요.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느냐? 실수를 적게 하느냐?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는 이유가
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그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잘못 배웠다가 큰일 난다. 이게. 왜?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.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걸 해주면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. 그래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, 우리나라에. 진짜 나는 그 자신해.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다. 일단은 강의 경력도 있어야 되고, 이게. 판례도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노력을 엄청 해야 돼. 나도. 나같이 이미 어느 정도 된 사람도 노력을 엄청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까봐 나도 엄청 겁먹어 한다고. 왜? 잘못했다고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하겠어? 그럴 거 아니야, 그치?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제도 교원노조법도 일일이 내 책에 있는 거, 내 기본서에 있는 거, 내 문제 파일에 있는 거. 여러분의 문제집 이 정도가 아니야. 이게 10,000문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파일이 많지. 이거 뭐 얼마 되나? 한 2,000문제밖에 안 돼. 2,000문제도 안 돼. 그거 있는 거, 또, 헌재 사이트 다 들어가서 3개 비교를 해봐야 돼. 내 기억에 혹시 있는 거. 근데 나도 2개인 줄 알고 써놨다가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3개인 게 있어. 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. 아, 이 판례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나. 그럼 찾아보면 이게 그 법 제목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 파일에. 파일에서 무슨 법 이렇게 안 쓰고 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. 그러면 이게 검색을 해보면 그게 안 나와버려. 예를 들면 선거법도 그냥 선거법이 아니야.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.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법이 있고 지방원 선거법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법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선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직선거법으로 다시 변경된 거예요. 그러니까 법 제목이 서로 달라요. 그래서 잘못하면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. 국민건강보험법 이렇게 치면 하나가 위헌이 나오지만 국민의료보험법도 위헌인 거야. 전법이. 국민건강보험 이전법이 또 위헌인 게 있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. 저 같은 사람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혹시라도 이렇게 말해줬다가 걱정스러운 거죠. 말하기가 참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찾아봐야 한다. 그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?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. 빨리 풀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다 업데이트를 계속 저도 시키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고 그러죠.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한다. 응?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내가 말한 팁도 잘 이용하셔서 적용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